공기조화 설비에서 공기조화 기초 및 공기부하, 공기조화 방식, 공기조화 기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공조부하를 운반하는 여론반 장치인 펌프와 팬에 대해서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프와 팬은 유체를 이동하는 장치이므로 공기조화뿐만 아니라 건축 설비, 소방 설비, 산업 설비 등에서 골고루 쓰이는 장치들입니다. 살펴보시고 정확히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 송풍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풍기는 블로어라고도 하고 팬이라고도 합니다. 즉 유체 중에 기체를 압축하는 것을 송풍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블로어나 팬, 컴프레셔로 기체를 압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기체를 송풍하는 것을 통칭해서 블로어라고 하고, 블로어는 1번 팬, 2번 블로어, 3번 컴프레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송풍기라고 해서 컴프레셔는 압축기로 냉동기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제외하도록 하고, 블로어인 송풍기 분류를 하면 원심식과 충류식, 송풍기는 원심식과 충류식으로 나누는데, 원심식은 다익형, 시로코형이라고도 하고, 터보형, 리밋 로드형, 플레이트형, 익형, 에어포일형이라고도 합니다. 원심식은 다익형, 터보형, 리밋 로드형, 플레이트형, 익형으로 나눕니다. 충형은 프로펠러형과 베인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송풍기는 원심식인 다익형, 날개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다익형이라고 하고, 이 폭이 터보형보다 넓습니다. 두 번째로는 터보형이 있고, 터보형은 다익형보다 풍량은 적을 수 있어도 풍압을 높게 하기 위해서 터보형을 씁니다. 그 다음에 리밋 로드형이 있고 에어포일형, 에어포일형은 그림처럼 후곡형으로 직선으로 된 것과 전곡형 앞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요 날개를 하나 뜯어보면 이렇게 이중판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에어포일형입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트형은 팬이라고 하지 않고 블로어라고 합니다. 블로어는 팬형보다 정압이 더 높은 것을 우리가 블로어라고 호칭을 하죠. 그 다음에 충유형으로 생긴 것은 모타와 팬이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프로펠러나 베인, 날개로 되어 있는 것을 충유형 송풍기라고 봅니다. 송풍기는 크기를 번호로 나타내는데 샵 또는 남바로 나타냅니다. 원심식 송풍기는 임펠러 지름에 150으로 나눠서 1번 팬,
2번 펜, 3번, 4번으로 가고 1과 2분의 1, 2와 2분의 1 이런 식으로 펜 지름을 나타냅니다. 즉 2번 펜이면 곱하기 150을 해서 요 지름이 송풍기의 지름이 2번 펜이면 300mm구나 라고 우리가 기록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충형 송풍기는 이 임펠러 지름, 날개의 지름 나누기 100입니다. 자, 2번이면 그러면 얘는 얼마죠? 200mm의 날개 지름을 갖는 겁니다. 송풍기 번호 붙이는 방법 정확하게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송풍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송풍기 종류는 크게 배출 압력에 따라서 나누는데 송풍기는 기체를 송풍하는 것을 송풍기라고 하는데 기체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기를 가장 많이 보내게 되죠. 그래서 공기를 송풍하는 것을 팬이라고 하고 압력에 따라서 0.1 kg/스퀘어센치 미만에 사용하는 것을 팬이라고 합니다. 팬의 정압은 0.1, 블로아는 0.1에서 1kg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미리미리 아쿠아로 말하면 팬은 1000ml 아쿠아, 즉 1m 아쿠아 미만입니다. 블로아는 10m 아쿠아 미만이죠. 블로아는 대기압까지 밀어낼 수 있습니다. 1kg 이상 대기압으로 기체를 압축하는 것을 우리가 압축기, 컴프레셔라고 합니다. 팬의 압출에 대한 분류도 살펴두시면 좋겠습니다. 송풍기의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송풍기의 특징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풍기의 종류별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익형, 두 번째는 터보형, 세 번째로는 플레이트형, 네 번째 익형, 다섯 번째 충형, 대표적인 펜 5가지를 살펴볼 것인데요. 첫 번째로 보이는 다익형을 살펴보면 이게 1번이죠. 다익형 시로코펜이라고 하고 다수의 날개가 달렸다. 작은 날개가 이렇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요 작은 날개가. 그리고 회전 방향으로 굽은 전곡형이다. 회전 방향이 있다라면 앞방향으로 이렇게 쏟아지게 만들어 놓으면 얘를 무슨 형? 전곡형이라고 한다. 전곡형으로서 동일 용량에 비해서 회전수는 작습니다. 저속 덕트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저속 덕트는 기준이 15m/s. 시로코펜의 특징은 풍량이 많고 풍압은 낮습니다. 큰 동력이 필요합니다. 효율이 낮다는 이야기죠. 같은 풍량에 비해서는 효율이 낮습니다. 다른 펜에 비해서. 그러나 제작비가 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특별하지 않으면, 풍압이 높지 않으면 시로코펜을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터보형은 회전 방향이 뒤로 굽은 후향 날개형이라고 하는데 후곡형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터보형은 후곡형입니다. 후곡형은 회전 방향에 대해서 날개가 뒤로 굽어져 있는 거죠. 이게 후곡형이고 터보형입니다. 이제는 시로코형은 이 면적이 넓은 반면에 터보형은 좁습니다. 그래서 풍압을 높게 가지고 갈 수 있고 같은
넘버이면 같은 넘버이면 풍량이 작습니다. 시로코보다. 대형이며 가격이 비쌉니다. 풍량을 높이려니까 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비쌉니다. 시로코 펜보다 효율이 높습니다. 고속 회전으로 소음이 큰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플레이트형, 방사형이 있는데, 방사형은 평판에다가 직각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90도로 날개를 붙인 것으로 평판이나 전곡형 스타일로 만듭니다. 보통은 플레이트형은 평판으로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 자기 청소 특성이 있으나 효율이 좋지 않고 소음은 셉니다. 풍량이 비교적 작고요. 풍압이 비교적 낮습니다. 그러나 효율이 썩 좋지는 않은데요. 효율이 낮고 플레이트 교체가 쉽다. 요 플레이트 자체를 성형을 해서 만드는 거다 보니까 낱개로 사서 교체하기가 쉽습니다. 세 번째 플레이트형까지 봤습니다. 네 번째 익형이라고 하는 에어포일형을 살펴보면, 에어포일형은 날개차가 후곡형입니다. 후곡형. 시로코펜과 여기에 보이는 시로코펜과 터보펜을 두 개 합친 것이 에어포일 타입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설명을 보면 날개차가 후곡형인 터보형과 다이킹을 개량한 것이다. 박판을 접어서 유선형으로 제작한 것으로 고속 회전이 가능하며 효율이 좋고 소음이 적다. 이 말은 다이킹에서는 고속이 안 됐죠. 그리고 효율이 낮았습니다. 이거를 터보형은 고속 회전이 가능하죠. 그리고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터보는 소음이 큰 반면에 시로코는 소음이 작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친 것이 익형 송풍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선형 날개는 비행기 날개처럼 여기다 그럴게요. 비행기 날개처럼 앞쪽에는 약간 두껍게 만들고 뒤쪽은 이렇게 물론 여기도 약간 뾰족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박판 두 개를 접어서 안쪽에는 빈 공간입니다. 여기는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을 익형, 얘가 날개형이다 이거죠. 새 날개처럼 익형으로 만들어서 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충류형 엑셀펜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선풍기 자체가 충류형입니다. 선풍기 날개를 달고 바로 모터를 달면 바람이 바로 나오죠. 이렇게 만든 펜이 충류형 선풍기고, 이러한 충류형 선풍기는 바람을, 풍압은 적은데 풍압이 낮은데 많은 풍량이 필요할 때 우리가 쓰는데 프로펠러형이고 냉각탑 및 환기, 배기용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지하 주차장에 이렇게 생긴 유도펜을 보셨을 겁니다. 길게 만들어서 대신 토출 길이를 좀, 풍량 길이를 좀 길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이런 펜들도 충류입니다. 풍압은 낮고 풍량은 많고 효율은 좋고 소음 발생이
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송풍기를 풍량을 조절하는 방법은 회전수를 변화하거나 피치를 제어하거나 흡입 베인을 조절하거나 흡입 및 토출 밸브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전수는 RPM으로 조정하는 거죠. 이 RPM은 요즘은 인버터 모터가 있어서 아주 쉽게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기어나 벨트, 풀리로 조정했습니다. 가변 피치는 날개의 피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가변 피치는 풍력 발전기 날개, 풍력 발전기 날개를 보면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좁게 피고 바람이 적을 때는 넓게 핍니다. 태풍이 올 때도 좁게 펴서 이때는 안 돌죠. 수직으로 놓으니까 바람이 적을 때는 넓은 방향으로 펴서 돌게 하는 이것처럼 피치를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흡입 베인은 송풍기에 들어가는 흡입구를 베인, 집에 찜소도 있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베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냉동기에서 원심식 냉동기에 베인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베인이 있다라면 서징 현상이 기억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서징 현상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살펴드리도록 하고 송풍기 종류별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로코팬, 터보팬, 플레이트팬, 에어포일팬, 충유팬. 요즘은 공조기에 에어포일팬을 스프라이팬으로 가장 많이 쓰는 추세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공조냉동은 모든 부분이 우리 생활과 연관되는 내용들입니다. 올려드리는 영상을 반복 학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전문가가 되면 좋겠습니다. 긴 인생에서 전문가로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